영자는 아침 햇빛이 스며드는 부엌 창가에 서서 따끈한 물주전자를 내려놓습니다. 주전자 김이 유리창을 흐릿하게 만들자 영자는 손등으로 창을 닦으며 바깥 골목을 바라봅니다. 수진의 집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지만 마음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아요. 며느리와의 거리감이 길처럼 길게 뻗어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영자는 늘 하던 대로 얇은 카디건을 여미고 가방 안에 물통과 간식까지 챙겨 넣습니다. 현관을 나선 영자는 발걸음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걸을 때마다 마음속에는 오늘은 괜찮겠죠라는 희미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골목 끝에서 마주친 박 여사는 영자의 얼굴을 살피며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영자는 별일 없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귓불까지 내려온 고단함을 숨기진 못합니다. 수진의 집에 도착하자 문틈으로 분주한 소리와 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영자는 배를 누르기 전 가방을 한 번 더 정리하며 며느리 표정이 딱딱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진은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정신없는 얼굴로 영자를 맞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예의는 갖췄지만 눈가에는 분명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자는 작은 미소로 인사하며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섭니다. 그 순간 수진은 테이블 위에 장난감을 치우며 바닥 상태를 살피는 듯 눈빛을 움직입니다. 영자는 그 시선을 알아차리고 슬쩍 발끝을 모읍니다. 혹시 자신이 집을 더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보일까 마음이 불편해진 탓입니다. 수진은 냉장고 문을 열어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조급한 손놀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묵묵히 그 움직임을 바라보며 오늘도 자신이 말없이 돕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리는 방에서 종종 걸음으로 나오더니 영자를 보자 반가워하며 팔을 벌립니다. 영자는 손주를 안아들며 마음이 한결 누그러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수진이 쌓여있는 빨래를 흘끗 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자는 자신이 너무 오래 손주를 안고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조심스레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부엌에서 커피향이 번지지만 집안 공기는 어딘가 긴장한 실처럼 팽팽했습니다. 영자는 오늘 하루도 조심스러운 시선과 얇은 말투로 버텨야 한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입을 떼고 싶지만 괜한 말 한마디가 며느리를 힘들게 할까 걱정되어 말 대신 미소만 남깁니다. 그 미소마저 어색할까 조심하면서 영자는 다시 조용히 가방을 열어 손주 도시락 용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오늘은 제발 무난하게 넘어가면 좋겠어요. 영자는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다녀온 뒤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며느리 집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직접 담근 양념과 새로 뜯은 채소를 챙기면서도 수진이 좋아할까요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무겁지 않게 조금만 챙기려 했지만 손이 가는 대로 담다 보니 어느새 가방은 묵직해졌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 발걸음은 자연스레 서둘러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분주한 발소리가 들리고 수진은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긴장감이 얽혀 있었고 영자는 그 표정을 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영자가 건넨 장바구니를 본 수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며 준비해둔 재료가 또 겹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기색이 스칩니다. 영자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수진이 동선을 정리하듯 앞을 막아 서자 발을 멈춥니다. 부엌 조리대에는 이미 손질된 재료와 그릇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수진은 그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 건드리면 흐름이 깨질까 불안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영자는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주방 한켠에 다가섰지만 수진의 손놀림이 더 빨라지며 빈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있던 감자가 굴러떨어지자 수진은 몸을 숙이며 짧게 숨을 들이켰고 그 작은 소리에도 영자는 위축됩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이 동시에 냄비를 잡으려다가 손등이 스치자 수진은 얼른 손을 빼고 동작을 다시 정돈합니다. 영자는 그 순간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도움인지 방해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집안의 공기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지고 있음에도 묘하게 팽팽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고 한 영자는 신발장 쪽으로 이동해 들고 온 과일 박스를 놓습니다. 그러나 수진이 다시 부엌에서 나온 순간 손목을 붙잡고 얼굴을 찡그리며 통증을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놀라 얼른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 괜찮다며 몸을 돌리는 바람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 순간 영자의 가슴은 조심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채 답답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만 다가가면 더 긴장시킬까 두렵고 멀어지면 더 소원해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사이 초인종이 울리고 택배 기사와의 간단한 대화가 오가며 잠시 소란이 생겼습니다. 영자는 수진이 바깥과 소통하는 밝은 톤을 보며 자신에게만 경직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합니다. 잠시 뒤 민호가 귀가의 상황을 물었지만 바쁜 탓에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수진은 짧은 설명만 남기고 다시 부엌으로 향하고 민호는 어색한 침묵 속에 영자와 눈을 마주칩니다. 영자는 오늘도 조용히 있어야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몸을 한 번 더 낮추며 가방 안의 물건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명절 당일 아침 민호는 부엌에서 멍하니 상을 차리며 어색한 침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자가 옆에서 전을 부치거나 국물을 맛보며 움직였겠지만 오늘 부엌에는 수진의 분주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과 음식들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듯 허전해 보였고 민호는 그 빈 자리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은 표정을 굳힌 채 준비를 이어갔고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어요. 하리는 할머니가 올 거라 기대하며 질문을 반복했지만 수진은 짧은 대답만 남기며 아이를 달래려 애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분위기는 명절답지 않게 무거웠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도 맛이 느껴지지 않는 듯 민호는 젓가락을 들고도 멍하니 그릇만 바라보았어요. 수진은 부엌 정리까지 신경 쓰느라 한쪽 눈으로만 식탁을 확인했고 그 시선은 계속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식사가 끝나자 민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자에게 연락해보겠다는 말을 조용히 내뱉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굳은 어깨와 침묵은 민호의 발걸음을 다시 묶어버렸습니다. 그 시각 영자는 혼자 있는 집에서 조용한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켠엔 혼자 먹기엔 과할 만큼 차려둔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영자는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었어요. 창밖에서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집안은 유난히 고요하고 넓어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문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네자 영자는 짧게 웃었지만 금세 표정이 풀리며 눈빛이 외로워집니다. 손주 할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아 영자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명절 오후 수지는 아이의 낮잠을 재우며 갑작스럽게 걸려온 회사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팀장이 보낸 급한 업무 지시는 명절이라고 예외가 없었고 수진의 손은
떨리듯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성가신 상황 속에서도 집안일은 쉬지 않고 쌓여만 갔고 그녀의 호흡은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민호는 그런 수진의 상태를 알아채고 다가가려 했지만 말 한마디 잘못 꺼내면 또다시 갈등이 생길까 몸을 굳혔습니다. 결국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소파에 앉아 TV 속 조용한 풍경만 바라봅니다. 저녁 무렵 영자는 내일 요양교실 상담을 받아보자는 생각을 조심스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계속 마음을 졸였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상담 안내용 전단지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홀로 있는 집안에서 바람 한 줄기가 스치자 영자는 어깨를 움츠리며 커튼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렀습니다. 이제는 조금 멀리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할인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소리 위로 갑작스러운 비명과 주변 아이들의 놀란 외침이 겹쳐지며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할인은 친구와 달리기를 하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발목을 감싸 쥔 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한 뒤 수진과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은 통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울먹이며 선생님 곁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시간 수진은 회사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열어놓고 보고를 하던 중 진동으로 울리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학교 번호를 본 수진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수진의 걸음은 흔들렸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지만 차들은 이미 만차였고 결국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발걸음에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영자는 이웃 박 여사에게서 학교에 구급차가 왔다더라는 말을 듣고 놀란 눈으로 밖을 향했습니다. 박 여사가 전한 아이의 이름 할인이라는 말을 듣자 영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급히 길을 나섰고 택시가 잡히지 않자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내려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영자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탄 버스는 신호마다 서행했고 영자는 창밖만 바라보며 조급하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영자는 먼저 와 있던 선생님을 통해 할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인은 발목 골절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검사실로 이동 중이었고 영자의 눈은 금세 붉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수진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영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말을 잇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걱정과 불안만이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수진 옆에 서서 검사실 문을 함께 바라보며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의료진이 나와 할인의 상태를 설명하며 행정 접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진은 갑작스러운 용어와 절차에 당황해 서류를 떨어뜨렸고 얼굴색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영자는 잽싸게 서류를 주워들고 접수 창구로 향해 필요한 내용을 차근히 작성했습니다. 과거 남편을 간병하며 익혔던 절차들이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수진은 뒤따라 서면서도 영자의 침착한 행동에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한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한참 후 민호가 숨을 몰아쉬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긴 복도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예전보다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족 모두의 시선은 오직 할인에게만 향해 있었고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편했던 감정보다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고 갈라졌던 마음의 틈도 조용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할인이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숨을 들이마시며 아이 곁으로 다가갔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듯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영자는 병실 안의 공기부터 확인하듯 창문 커튼을 조절하고 방 안의 온도와 조명을 살피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도록 베개 각도를 맞추고 이불 끝을 정리하는 손길엔 오랜 경험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할인의 발목 상태를 설명하며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수지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해 메모를 놓치고 질문해야 할 부분을 머뭇거리며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영자는 의료진의 말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에 간호사가 가족분이 일 처리를 아주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자 수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칭찬은 영자를 향한 것이었지만 수지는 마치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병원을 오가느라 지쳐 있었지만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물컵을 채우고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려고 자리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보이자 민호는 잠시 그녀의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은 미묘하게 떨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남편의 시선을 맞받아 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존재는 아이의 이불 끝을 고르고 있는 영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실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자 간호조무사가 들어와 책자를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잘 협조해주면 아이가 빨리 회복할 거예요. 라는 말에 수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영자는 장갑을 끼고 소독약을 정리한 뒤 수진 옆에서 침착하게 다음 일정을 정리해 줍니다. 언제 약을 먹고 언제 냉찜질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하는 모습에 수진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긴장감이 영자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풀리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할인이 잠시 눈을 뜨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자 수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영자는 뒤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안도감이 드러나자 방 안의 공기 또한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영자에게 시선을 돌렸고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동작은 말보다 더 큰 의미로 두 사람의 마음을 잇고 있었습니다. 병실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는 저녁 무렵 수지는 목을 축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멈추고 뒤돌아보며 영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많은 말이 담겨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레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눈으로만 전했습니다. 영자는 그 시선을 잔잔한 미소로 받아들이며 병실 한가운데 서 있는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굳었던 마음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퇴원이 가까워지자 병실 안에는 다시 일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재활치료 안내문을 들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릿속으로 잘 들어오지 않아 종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자는 설명된 일정과 치료 단계를 천천히 훑어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차근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손길은 늘 조용하고 부드러웠고 수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 순간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 비치는 햇빛이 병실 바닥에 퍼지며 세 사람의 움직임이 더는 어색하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업무를 조정하고 병원에 더 오래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자 조심스럽게 영자와 수진의 대화 사이에 끼어들어 도움을 보탰습니다. 간호사는 두 사람의 협력을 좋게 보며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설명했고 수진은 이번에는 놓친 내용이 없는지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진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영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함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던 중 영자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명절 때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적어둔 짧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수진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쳤고 수진은 놀란 듯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영자의 마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가가 붉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피로를 영자에게 돌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들이마신 뒤 작은 목소리로 미안함을 전했고 영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찰나 두 사람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부분이 살짝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과 달리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고 가족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활 전문가가 들어와 앞으로의 스케줄을 설명하자 이번에는 세 사람이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깁스를 한 채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았고 영자는 손등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손을 잡은 영자를 바라보며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작았지만 분명한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병실을 천천히 감싸며 새롭게 이어지는 관계의 바탕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퇴원한 뒤 집안에는 조용하지만 안정된 공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깁스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일상의 흐름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천천히 벗으며 예전처럼 편하게 행동하지 않으려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그런 영자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듯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작은 표정 변화만으로도 영자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민호는 준비해온 장바구니를 식탁에 올려놓고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함이 가득했을 자리였지만 오늘은 서로를 향한 시선이 부드럽게 부딪혔습니다. 수지는 국을 덜어 영자 앞에 놓으며 자연스럽게 음식을 챙겼고 영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하리는 재활 계획 이야기에 밝게 대답하며 가족의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로 퍼지는 음식 냄새와 가족의 움직임이
오랜만에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식사가 끝난 후 새로운 가정 규칙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 부담을 줄이자는 말이었고, 이 제안은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방식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영자도 앞으로는 자신의 자리만큼만 돕겠다며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영자는 이전처럼 무리하게 나서지 않고, 수지는 모든 일을 혼자 떠안지 않는 방향으로 균형이 잡혀갔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며 관계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이웃 박 여사는 할인의 소식을 듣고 간단한 과일과 응원 메시지를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는 영자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이제 잘 풀리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마음속에서 인정했습니다. 영자는 박 여사의 말을 들으며 지난날의 불편했던 시간들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들이 조금씩 먼 과거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민호는 아이의 재활 스케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지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정이 버겁지 않게 느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이가 잘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조심해야 한다는 부담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한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편안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다시 맞춰진 하루였습니다. 부드러운 공기 속에서 가족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부드럽게 깔린 오후, 영자는 주민센터 요가 수업을 마치고 가벼운 걸음으로 동네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미리 도착한 수진이 따뜻한 차를 2잔 주문해 놓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아 가방을 내려두었고 수진은 자연스러운 미소로 그의 하루를 물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짧은 대화일지라도 서로를 향한 눈빛은 더 부드럽고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두 사람의 손등을 은은하게 비추며 한층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업무가 끝나면 할인의 재활센터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영자도 그 일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집에서 돕고 싶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치를 보거나 서로의 말을 피했겠지만 지금은 속도를 맞추듯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투에는 상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는 배려가 묻어 있었고 그 배려가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자는 수진의 손이 덜 떨리고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며 말없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각 민호는 회사 회의실에서 가족 사진을 휴대폰 배경으로 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가족들의 변화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책임감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울리는 메시지 알림은 대부분 할인의 재활 진행 사진과 수진의 짧은 소식들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이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은 회사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조용한 힘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시 뛰어놀 날을 기다리며 재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었고 영자와 수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영자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는 예전처럼 불편한 어른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수진 역시
영자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서로 기대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선은 서서히 풀려나가고 그 자리는 따뜻한 신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동네를 내려다보는 석양빛이 카페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영자는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차잔을 돌리며 앞으로는 같이 가보자는 의미를 담은 시선을 영자에게 보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읽히는 순간이었고 두 사람은 동시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서서히 감싸고도 남을 만큼 따뜻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로 의지하듯 붙어 있었고 앞으로의 시간이 더 편안해질 것임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석양 아래서 작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서 편안해도 되겠죠. 그 말은 바람으로 스며들어 저녁 공기 속에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